기자수 반지용입니다. 드디어 그것이 알고 싶다가 PFT 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표현에서도요, 사과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장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8월 24일 오후 4시 5분에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방송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사과문인지 아니면 홍보문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올린 입장문, 문장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PFT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획 의도를 다시 짚었는데 제가 볼 때 맨 처음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기획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지금 여기서는 빌보드와 걸그룹만 얘기했는데 정확한 풀네임을 얘기해야죠.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자, 그럼 뭐냐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PFT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근데 누가 그들의 날개를 꺾었나죠. 그러면은 주어가 뭐죠? PFT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를 꺾은 이가 누구인지가 이 제목이 함축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을 했다. 이거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선 예고편을 보더라도 PFT 사태에 둘러싼 얘기들이 오갔지 K-팝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나 한국연예 제작자 협회 등 단체 및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말씀과 비판을 무겁게 듣겠습니다.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제작진의 의도는 앞서 얘기했던 이거겠죠.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이 의도를 파악하고 그 알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도 다른 걸 봤겠죠. 그런데 이런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사과를 할 내용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K-팝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도박판에 비유한 거에 대한 사과겠죠. 그리고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정확히 말하면 K-팝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PFT 사태를 둘러싼 진실을 원하는, 그걸 알고 싶어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알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를 파헤쳐주기를 원했던 이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서 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단체들은 정말로 제3자, 제4자, 제5자입니다. 그들은 이 전체 내용에서 그 도박판에 비유된 거, 이게 가장 화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중심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트랙트 혹은 PFT 쪽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 어트랙트냐? 어트랙트에게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응당 물었어야 되는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볼 때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PFT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받게 됐죠. 그러니 어트랙트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왜 PFT에게 사과를 해야 되냐면은 본인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중들이 볼 때는 편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PFT를 향한 여론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도한 바가 없다면 PFT 측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편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죠. 아니다라고 그냥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왜 아닌지 얘기를 했어야죠. 대중이 볼 때는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접근을 하고 더 중립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감 있게 전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볼 때, 언론들도 볼 때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편의 제목을 이렇게 했죠. 반쪽짜리 그알 입장문 사과인가 홍보인가. 왜 이렇게 붙였냐? 이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짚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이게 부족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그알 PPT 편이 시리즈가 됐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MC 김상중 씨도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이다. 이 이야기인즉 우리가 또 준비를 하니까 기다려달라. 그때 봐달라.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는 거죠. 이미 대중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알 구독도 취소했다. 안 볼 거다. 실망이다. 이러고 있는데 다음 걸 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반성이 있었냐는 거죠. 그건 전혀 없이 그냥 한쪽 편을 들어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채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항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깊이 있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핵심적인 해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뽑아볼게요. 왜 인터뷰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나요? 왜 그들의 감정이 담긴 편지를 그렇게 길게 낭독을 하면서 PPT를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을 했나요? 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닌 거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나요? 왜 도박에 비유를 했나요? 비유한 거에 대해서 뭐 협회라든지 K-팝을 사랑하는 관계자들한테 사과를 했지만은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 어쩌다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PPT 멤버들의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트랙트에 확인을 하거나 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나요? 또 팩트가 아예 틀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래미를 에미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건 명백하게 그냥 오류거든요. 한쪽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변명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100배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왜 방송 후 후폭풍이 어마어마했는데 닷새 만에 나온 입장문이 이런 내용일까요? 왜 이리 부실할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오류가 많고 편파성이 강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해명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수 없으니까 한 얘기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편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저희가 결론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제프 벤자민이 나와서 CEO들은 언제든 자본을 갖고 또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티스트가 제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고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보면은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기획 의도에는 부합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끼워 맞춘 기획 의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주장을 하려면 앞서 지적받았던 논란거리,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말의 앞뒤가 또 안 맞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피프티 측과 다음 인터뷰나 추가적인 취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거는 단정은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피프티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그들을 감정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핵심이 뭘까요? 피프티 멤버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직접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언론도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해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확실히 다른 언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행보를 위해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읽어준 게 아닌가. 다음 편을 미리 고려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편향성을 띄었고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느낌인데 이 사과문 역시, 아니요, 입장문 역시 속빈 강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취재 기간이 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지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저희 올드스타 역시 열심히 쫓아가보면서 또 취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올드스타가 하나 의미 있는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이 편향적인 느낌이 든 프로그램이 왜 위험한지,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문가, 변호사 한 분이 연락을 취했고 그분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굉장히 피프티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또 어트랙트 쪽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